그래서 특히 오행 유무에서 화하고 수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유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 전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신 거니까 특별히 이해 필요 없을 건데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화죠, 중화. 토의 중화를 얘기하는 중화. 중화력을 가지고 있는 뭐냐? 그러니까 중재, 중화력.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뭐예요? 극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어떤 기운이. 그 다음에 그냥 더 쉽게 하면 그냥 토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대나 근거죠. 토대나 근거. 토대나 근거 모든 게 토대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에. 그러니까 한가운데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엽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모양하고 거꾸로 바깥은 있는데 안쪽에 뻥 뚫린 이게 도너츠하고 도너츠하고 어느 것이 안정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이제 안정된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게 불안정한 구조인데 역동적이긴 한데 이제 불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운데가 뻥 뚫혀 있으니까. 그래서 토가 없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삶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패턴이 돼서 이렇게 극단성을 무조건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토 없는 사람들은 떠돌이 하면 됩니다. 떠돌이. 이게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냐면 역마살이다. 바로 역마살. 이게 없다면, 토가 없다면 그 자체로 그냥 역마살로 그냥 그대로 취급해도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고가 없다는 것이 어떤 기운을 이렇게 조절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뭐가 됩니까? 진술충미죠, 그죠? 이 진술충미가 사실은 이제 팔자에서는 이게 있어서 길작용, 흉작용, 없으면 없어서 길작용, 흉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많다면은 결국 뭐예요? 중화나 토대가 될 만한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많다면. 그래서 결국은 역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떤 기운이 오더라도 그것을 뭐예요?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뭐냐면 부기빈천이 대체로 완곡하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 연결해가지고 진술충미생들에게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충미생들 우리 뒤에 있는 걸 우리 기본 운명을 했을 때 진술충미 인신사의 좌우묘유 이런 어떤 그룹핑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적 특성을 뭘로 쪼갭니까? 직업적 특성. 진술충미의 모양은 그렇죠. 이제 멀티플레이어라는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고향에 근거지를 남겨주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될 때는 고향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고향에 근거지를 남겨두고 객지에서 크게 번영하고 여기에도 기본적인 근거지를 남겨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화력이죠. 토의 중화력. 그러니까 고향 땅을 버리진 않는다. 그리고 쇠퇴하면 어떻게 해요? 쇠퇴하면 도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즉 근거지나 토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힘 때문에 결국 그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찔기다 이거죠. 찔기다. 그러니까 보통 좀 모진 놈이라 하면 이 진술충미에 이 모진 놈이 많습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이거 전부 삼합의 끝에 그죠? 신자진 그죠? 딱 삼합 끝에 이렇게 모짓다는 것은 끝에 있다 이 말이죠. 끝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신사회는 뭐냐면, 계속 뭐냐면 그 역동성 때문에, 그죠? 그 역동성 때문에, 그렇죠. 번영이 왔을 때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쇠퇴할 때 새로운 걸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번역을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넘어가고. 그래서, 고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직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유전, 바꾸어 나감으로써, 결국은 그 번영이나 발전이 원만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우물 파다가는 어떻게 돼요? 인신사회생이 한 우물 파면 어떻게 돼요? 한때 잘 나가다가, 완전히 한번 이렇게 크게 그 희생이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신사회는 결국 뭐냐면 신상품 전략이다. 신상품 전략. 인사회. 자꾸 새로운 상품을 또는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직업을 자꾸 구성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간을 자꾸 이용함으로써 결국 번영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고요? 토대나 근거를 이용하기 어렵다. 그럼 좌우명이 마찬가지죠. 좌우명은 이제 항상 그 가운데에 자기가 뭐냐면 주인공이니까, 고향 땅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고향 땅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외부적인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를 두고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좌우명유가 예를 들어서 연애 공망을 막거나 또 연애의 상충을 막거나, 어떤 글자의 훼손이 심하지 않다면 좌우명유의 기본적 속성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게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생존 전략인데, 아무튼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중화와 토대와 근거를 갖는 이 힘 때문에 결국 죽을 똥살똥 하면서도 뭐예요? 잘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뭐예요? 고향에다가 뿌리를 두고 최대한 펼치고, 그 다음에 운이 쇠퇴하면 다시 쏙 뭐예요? 자기 고향 땅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오랜 그 생명력이죠. 생명력. 찔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전제해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문학인데, 문학기도 결국 뭐예요? 양의 운동이, 그죠? 양운동이 갑을 병정해서 양의 운동이 가장 무성해졌을 때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 문은 뭐냐면 그대로 토에 속하긴 하지만 양의 속성이 그대로 물의 것서 드러나거든요. 양운동이. 그래서 이 무일주는 뭐냐면 자기를 참 숨기기 어렵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이나 기질적인 요소가, 그죠? 잘 감추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무는 뭐예요? 그 위치 자체가 뭐냐면, 양운동은 맨 끝자리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큰 거예요. 이때까지 흘러온 힘이 더 큰 거예요. 흘러온 힘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수구성이 발생해요. 수구성. 옛것을 숭상하고, 그죠? 무다음에 길어가면 이렇게 양운동이 끝나고 이제 음운동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수구성, 옛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동작, 자기를 잘 감추지 못하는 기질,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대체로 그 입장은 다른 어떤 오행들에 비해서는 이제 중화적인 입장, 중재적인 입장, 그죠? 토대나 근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 이게 이 수구성도 되고 보수성도 되겠죠, 그죠? 보수성, 이런 것들이 인자가 딱 쥐고 있으려고 하는 동작이니까, 토 자체가. 음양의 가운데에 있으면서요. 그다음 기토일주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위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양운동의 어떤 발현된 어떤 단계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위를 양 밑에 음이라 했을 때 이런 정도로 대충 끊어본다면 어떻게 돼요? 위치는 양의 위치에 있으면서 운동은 어떻게 해요? 음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입장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기토일주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치하고 운동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위치는. 위치 자체는 양의 영역이 있으면서 운동은 뭐냐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가장 뭐냐면 사실은 양 운동을 완전히 수렴하고 운동을 새로 열어주는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가불이 뭐냐면 신출. 가불이 신출했잖아요, 그죠? 새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사실 기와 경이 둘이서 뭐냐면 갈무리 하는 거거든요, 갈무리. 예. 갈무리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신출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갈무리 매듭 인자라는 거죠, 갈무리. 매듭. 근데 그 갈무리를 위한 어떤 방법이 뭐냐면 중하와 중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 드러나 있는 우리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절단나게는 잘 안 만든다. 그래서 사실 진술충미가요 하나쯤은 있어주는 게 좋고, 실제로는 뭐냐면 달에 있는 것이 가장 좀 보면은 세상 사는데 우리 격에는 별로 안 좋아요. 격. 이게 원래 격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잡기재관이라 해가지고 그죠? 따로 별도로 취급하는데 잡기라는 것 자체가 별로 순수성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이것저것 뒤죽박죽이 된 놈이 월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격용론에서 볼 때, 그죠? 격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잡기재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그래서 격을 우리가 등급을 따지자면 우리가 좌우묘의 성격보다 못하죠. 이게 진술충미의 어떤 잡기재관의 성격이. 그런데 뭐냐면 끈질긴 승부를 내는 어떤 운명들은 보면 달의 진술충미라니까요. 그래서 입장 곤란하면 입 딱 닫고 있고, 그 다음 조금 유리하면 또 떼떼떼떼 하고, 상황 불리하면 또 대충 이렇게 슬슬 건드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냐면 진술충미 월에 있으면, 월이 뭐냐면 여러분이 격을 취해내는 가장 그 사람의 가까이 영향을 주는 틀이잖아요. 그 진술충미 월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내용을 보면 편리하거든. 입장 곤란하면 입 닫아버리고,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야사모사하게 사는 건데, 어차피 생존이란 뭐냐면 어떤 그 선악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악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누가 써놓고 등장해 할 때, 그게 착하게 사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자연은 운동이라는 사실은 착하고 안 착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지가 살아남기 위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뭐만 존재한다? 운동만 존재하는 거예요, 운동. 사실은 선악이 아니라 운동만 존재하죠. 사실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만물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어떤 가치라면 그렇고 한데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자기가 채택에 쓰는 게 뭐예요? 진술충미라고 하는 토의 어떤 인자를 쓸 때는 골고루 섞인 거잖아요. 그렇게 요건 뭐예요? 우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 이러면 뭐예요? 인생 나그네 길에 도시락 산다 이러면 좌우묘는 뭐예요? 소풍 가는데 사과만 넣어온 거예요. 사과만. 그렇죠. 사과만 가지고 이렇게 이걸 관으로 쓰는 사람은 관격이 될 것이고 재로 쓰면 재격이 될 거, 그죠? 근데 다른 게 안 섞였잖아요. 다른 게 안 섞였으니까 대체로 직업적인 경향성이 뭐냐면 딱 선명성을 가지죠. 선명하다 이거죠. 근데 인신사회에는 그나마 뭐예요? 요즘에 있는 우리 지장간의 모양을 보면 수시로 어떻게 해요? 맥가이버 칼이죠, 그죠? 이쪽에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또 드라이버로 쓰고, 또 이쪽에 인호수를 따라갔다가, 그죠? 바로 따라갔다가 목으로 놀다가, 그죠? 수시로 자기 모양을 변신할 수 있으니까 맥가이버 같은데, 이 진술충미는 뭐냐면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융통성 이런 거 생각하면 인신사회보다 훨씬 많다 이거죠. 이거는 온갖 반찬 다 넣은 소세지하고 계란 다 엮고 다 넣은 김밥에다가 계란에다가 사과에다가 이걸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삶의 그 도구나 무기를 가져와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배낭이 무거우니까 뭐는 떨어진다? 역동성은 떨어지죠.
본부하고 항상 연락해야 되니까, 그죠? 역동성은 떨어지는데 결국 뭐냐, 이렇게 어떤 생명력, 질기다. 이걸 반드시 자기들의 어떤 삶의 특질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토가 이제 우리가 오행 강약에 나가가지고 토가 약하면 이게 문제죠, 그죠? 토가 약하면 그게 책에 보면 토일주가 신약하면 그죠? 기가 얇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대나 신념이죠, 그죠? 신념이 결국 뭐냐면 자꾸 오락가락 해버리는 거니까, 그죠? 토가 약해지면 신념이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 그 사람의 행동적인 측면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자체를 또 뭐냐면 사실은요, 그 전제, 이렇게 그 전택 즉 부동산 형태의 사실은 재산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가 많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수단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토는 뭐예요? 적당히 있어주는 것이 생명력이나 중화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자, 토가 그 다음에 인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금은요. 금일주, 뭐 일주로 쓸 수도 있고 달로 쓸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금융, 결심, 매듭. 그러니까 금전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금전 이렇게 쓰죠. 그죠? 금전.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의 상태가 뭐냐면 가장 그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을 넣어놓은 게 금의 상태죠, 그죠? 그래서 풀 이만큼 자란 거 하고, 그죠? 자란 거 하고, 여기 맺힌 열매 몇 개 하고, 이렇게 서로 밸런스를 따져보면, 우리가 천지 만물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 풀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해요? 음량적인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뭐가요? 가득 채워진 게 이게 금이니까 그 금 자체가 뭐냐면 그 금융이나 결심매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물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직업, 일, 또 실제 금전하고 인연이 많아요. 팔자에 있는 금의 개수 가지고 이제 이런 오행 논적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접근하시는 분 중에는 금이 3개 있으면 3번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게 틀린 논리가 아니라니까. 아, 진짜예요, 진짜. 왜냐면 동작으로 치면 뭐예요? 손을 이렇게 오므리 걷다 펴는 운동은 뭐예요? 펴는 운동이 목 운동이죠, 그죠?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목 운동은 뭐냐면 창신 할랐고 새로 할랐고 뭐냐면 3번 털 이렇게 목이 3개면 3번 털어먹는다 보면 맞아요. 3번 털어먹고 그죠? 그 다음 금이 있으면 금의 개수만큼 금이 4개면 4번 성공한다. 근데 그 말이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맞아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이라고 금의 인연이 있다는 것은 저걸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금화 그냥 한 보따리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금을. 그래서 금화를 한 보따리를 3번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다. 팔자에 금이 3개 있으면 결국은 3번을 진다. 3번을 장악한다 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금이 왕성한 팔자에 뭐 토만 있고 목은 뭐 이렇게 재성이 되는 목은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뭐 건설업 이런 걸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발달은 뭐냐면 그 진연작용 때문에 그래요. 진연작용. 쥐면 안 녹는다는 거죠. 쥔다. 장악력. 그 다음에 끊는다까지 주거든요. 끊는다. 끊어버린다죠. 그래서 그 금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는 자체가 결국은 지상에서의 뭐냐면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성공.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결국 뭐냐면 수확은 언제 해요? 결국 가을에 한 번이잖아요.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아예 금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금이 없다는 것.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별로 없다. 거기에 식신이 있으면 평생 의식은 마르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답이에요, 답. 답부터 먼저 내놓고, 이걸 갖다가 봐나가는 거죠. 그분의 논리가 절대 비약이 아니라니까요. 금이 3개 있으니까 3번 성공한다. 맞잖아요. 은행 3개를 터는 거잖아요. 은행이 3개가 있으니까 3번을 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 가장 비좁은 공간에 많은 걸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일은 많이 펼쳐져 있는데 개인적인 실익이나 보상은 부족하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금이 있다 없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결실, 성공이죠. 성공의 힘, 이게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럼 이거를 뭐냐면 결실이 부족하다는 결실 부족하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실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자, 그죠? 요 실자가 무슨 실자예요? 열매 실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실력, 그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금의 견강한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게 고집이잖아요. 고집. 그죠? 고집. 딱 엉겨 붙어서 잘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은 뭐냐면 무조건 성공의 힘인데, 남자가 쓸 때와 여자 쓸 때 좀 다르겠죠, 그죠? 남자는 뭐예요? 금운동이 음에 속하니까,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로 상승작용이 많겠죠? 상승작용이 많고, 그 다음에, 금이 없으면, 음의 기운을 얻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게 고달픈 모양이 되는 거죠. 고달픈 모양.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걸로 가야 됩니까? 이제, 목화가 성하고 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남들에게 가르치고 베풀고 자기 걸 갖다 표현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결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필요 없는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인 명망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떤 뭐예요? 실익적 어떤 모양은 크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경제적인 실익도 결국 어떤 모양으로 만드나요? 뭐 학교를 지어버린다든지, 그죠? 금전이나 자산적 형태로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뭐예요? 팔자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행인자의 그 운동 자체가 그리 짜져 있으니까 그리 가버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자산적인 형태를 어떤 그 보존하는 모양새를 이런 것에서 사실은 충분히 참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찰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땅은 있고 뭐 예를 들어 건물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현찰이 없다. 아니면 금고가 없다. 금고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현금 자산을 자꾸 주려고 하면 약간의 대비는 되지만 절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뭐 부동산이든 다른 형태의 그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성공을 하겠죠, 그죠? 여자들도 그 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뭐냐면 이렇게 여자들이 꽉 쥐는 힘이 강하잖아요. 일단 빨리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음에 속하니까. 거기에다가 금을 살짝만 보태줘도 뭐예요? 쥐는 힘은 강해지는데 여기서 성공이나 경제적인 번영의 에너지는 반드시 있다. 있는데 뭐냐면 결국 짝을 못 짓죠, 그죠? 이게 뭐냐면 다른 애로다. 다른 애로. 음이 유해해져서 오는 다른 애로가 뭐냐면 주로 배우자 덕을 흡족하게 입지 못한다. 안 그러면 몸에 신병, 몸에 신상에 오랫도록.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맨날 꼬랑꼬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음운동, 몸이 음에 속하고 금의 음운동 작용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요? 자꾸 잡아당기면 뭐가 생겨요? 엉기어 붙잖아요, 그죠? 엉기어 붙어 생기는 질병들이 그게 울이잖아요, 울, 그죠? 울화뼈 울화, 그죠? 엉기어 붙는 게 울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울,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신체 부위로 가면 뭐예요? 뭐 뼈를 눌리면 그죠? 뼈에 삭신이 쑤신다, 그죠? 그거 다 뭐냐면 이 운동이 강화된 거니까. 아무튼 여자는 팔자에 금이 좀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경제적인 장악력이 우리 남자보다도 더 신속하다니까요. 일단 들어오면 안 쓰는가. 일단 잡아 당기면.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 번영을 하는데 이런 다른 어떤 애로가 발생하더라. 자, 그 다음에 금이 없다. 그럼 금이 없는 건 일단 음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인자가 별로 없으니까 여자는 사실은요 돈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돈 잘 주면 되는 거라. 그러면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더 편안하게 오늘 돈 벌었다 이러면서 세일하더라 이러면서 살면 돼요. 사실은 자기가 살림을 주관하고 그 장악하는 운명보다 자기가 돈 모르고 편안하게 가고 쫙 찌지직 하면서 그리고 여보 오늘 돈 벌었다. 얼마 벌었는데 30%나 세일하더라. 금이 없으면 이제 그래도 뭐냐면 여자들은 뭐냐 잡아 당기는 어떤 그죠 기운이 강하니까 금전이 없는 정도가 남자만큼 영양가 없는 모양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게 이게 뭐 일주적인 어떤 측면에서 있든 아니면 지지에 차지하고 있든. 근데 지지는 뭐예요? 더 그 사람에게 부여된 행위적인 측면이니까 실제 영향력은 뭡니까? 지지에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간에 있는 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이 뭔가 장악을 하고 막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니까. 그래도 없는 놈보다 낫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금이 없으면 정말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바쁘게 허로에 있는 남자들 특히 허로에 결국 시달리게 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로 저기 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남자들의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금을 봤을 때 저런 정도로 이렇게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보기 바랍니다. 자, 술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합시다. 자, 수는 뭡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자연의 운동을 마치고 응집하는 기운이죠, 그죠? 응집.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끼리 조화를 부리는 게 되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빡빡한 것끼리도 서로 뭐냐면 밀가루가 빡빡하죠, 그죠?
빡빡한데 뭘 넣으면, 물을 부으면, 그죠? 응집하고 응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의 어떤 교합을 유도하는 것도 그것이 응집력, 그 다음에,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어에서, 속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죠. 응집한다. 이성을 잡아들인다. 그 다음에 비밀. 비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비밀리에 둘 만한 물건들은 뭐 몇 가지 안 되죠. 연애 편지, 그 다음에 재물, 그죠? 하여튼 뭐 잘 모은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비밀이 많다는 것은 비밀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걸 뭘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음의 우리가 양운동을 맞춰 가벌병정무 경신인계 이렇게 해서 음의 가장 많이 이제 운동 단계가 진행이 된 거죠. 그죠? 결국 이런 어떤 동작이나 기운이 그 태어난 그 날에 있어서 수의 운동이 왔을 때도 무조건 이걸 무조건 깔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수일주가 왔다 이러면은 이 가리어 있다는 거죠. 가리어 있다. 가리어 있다. 그 수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 속에 가리어 있는 거잖아요. 본체나 본질이 씨앗에 갇혀, 이거 싹도 안 틔우고 그냥 그대로 갇혀 있는 거니까 가리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의 운동 속에는 제일 먼저 주로 이성의 문제는 뭡니까? 애정사 문제죠, 그죠? 애정사에 관한 어떤 질곡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애정사에 관한 질곡이 그러니까 막 여자 있죠, 임계일주는 막 전부 다 애정이 안 좋다 이래 보면 돼요. 볼 것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 그 애정이 조금 나은 게인데, 잘 봐보세요. 자, 임자, 이민, 임진,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임신, 임술, 이렇거든요. 임일주의 경우에. 그 다음에 개추, 개묘, 그 다음에 개사, 그 다음에 개미, 개유, 개해. 물론 다른 일주에서도 약 절반 정도의 비율 차이는 있긴 한데, 자, 임자는 뭐 일찌겁제. 일찌겁제로서 배우자 인연을 빨리 남은 남자 뺏어오든지, 아니면 결국 제처자리 가든지, 이 경우에 분리. 그 다음에 이민, 식신이 어떻게 해요? 관을 잘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토가 임목이 어떻게 돼요? 기토요, 임목이. 병지,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병사지에 들어가잖아요. 예, 병사지에. 예. 그러니까 이 정관이 뭐예요? 병사지. 그 다음에 임진은 이 자체로 뭐예요? 개강이죠, 개강. 개강에 뭐냐면 일지평관. 그래서 수시로 뭐예요? 지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 3번 정도 주기로 하고, 그나마 이모가 그죠? 좀 재간 쌍미격이 재도 있고 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임신은 뭐냐면 술 자체가 술의 공망, 그죠? 그 다음에 비견이 장생해버리죠, 그죠? 이 경우도 재미없고, 그 다음에 임술은 또 이게 뭐냐, 백호대살이죠, 그죠? 백호대살에 임술, 개해가 또 이게 뭐이거든, 음양 차차에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성입고가 이루어지는, 물론 이게 편관이 입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술은 요게 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관으로서 이 칸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요 경우에도 겨우 형태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개의 일지 편관인데 이게 결국 토로서 작용이 기능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이 관성을 잘 용납하지 않고, 그나마 요 일주는 괜찮아요. 요 일주는 뭐냐면 그나마 좀 나은데, 뭐냐면 식신과 격각되죠.
식신격각이죠. 이렇게 지상에 있는 식신이 묘죠, 그죠? 근데 묘하고 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돼요? 격각이 돼 있어서 자식의 번영이나 발전이 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중에 있는 무토가 남편이 그래도 세력이 있는 남편인데도 막 불안 동요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다시 A가 객지로 나가버리는데 직업을 저 먼 곳으로 가졌을 때만 다시 안정이 되는 이런 팔자니까 세월 따라서 이제 남편 떡을 좀 편하게 받다가 좀 힘들게 또 왕래하시고 그러나 다른 일주는 낫습니다. 일주보다는 마찬가지로 일지평간 그죠? 일지평간 식상 있고 그 다음에 계유도 마찬가지로 계해도 남편 떡을 편안하게 있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막 임계일주는 막 이제 왜 더 고달프다는데 다른 일주들도 보면 비율을 보면 한 2개밖에 안 좋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 팔자는 뭐냐? 사랑을 위해 태어났잖아요, 자기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엉기기 위해 태어났잖아. 그죠? 그 엉기고 싶은데 멋진 놈이들이 잘 안 엉기는 거예요. 임계장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응집, 애정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자기들의 삶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불날 태어난 사람은 쎄를 불질러 보고 차 아픈 거죠.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불 꺼, 이러면 불 꺼. 그죠? 물기 자체가 무기가 된다면 불 끄는 거잖아요. 불 끄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더듬어야 된다. 더듬다 보면 엉기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맞물려서 자기들의 삶에 무게돼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잘 지상의 조건 때문에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뭐냐면 하여튼 임계일주 여인들은 다 뭐에 울고 사랑에 울고 그죠? 돈에는 안 속아요. 내 것도 잘 안 뺏기잖아 사실은. 딱 쥐고 있으니까 그죠? 쥐면 이럴 때 잘 안 놓는 기운 자체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일주도 사실은 쭉 세보면 6일주 중에 한 2개 정도밖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막 어필을 하느냐 보니까 바로 이 작용이다 이거죠. 자기들이 잘하는 거는 말이에요. 이렇게 붙드는 건데 붙들어 보면 아니고 붙들어 보면 깡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거죠. 자, 지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지지에 있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작용은 뭡니까? 이게 이제 대체로 이 화가 뭐냐면 빠르다, 행위한다는 이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 능력. 또 정신적인 능력 이런 게 다 포함되죠, 정신적인 능력. 이런 면에서는 비교적 다 이제 이 글자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머리를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이제 이 수가 있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 자 수가 있을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어떤 동작이나 행위인데 그게 화하고 반대편은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주로 정신적인 측면의 일이죠. 정신적 측면의 이런 주로 교육적인 일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측면의 일은 비교적 다 긍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잘 써먹게 되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는요. 이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밤이 없는 거니까 휴식이 없는 모양이니까 결국은 편중성이 뭐냐면 양태과에 의한 편중성이니까 결국 휴식 없는 날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뒤에는 뭐냐면 희생, 소모, 타버리겠죠. 결국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계속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결국 타버리죠. 그래서 이 타버리는 희생이나 소모 이렇게 하여튼 뭐 갈증 이런 것이 당연히 누적되는 거겠죠.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써먹는 게 좀 다르겠죠. 남자들은 뭡니까? 수가 있어서 얻는 덕이 상당히 많겠죠. 음을 대표하는 것들이 짝을 지어주는 거니까.
음을 대표하는 것이. 근데 오히려 이제 음이 없다 이러면 이 경우에 굉장히 고달픈, 이거 거의 꽃표 수준입니다. 남자 팔자에 물이 없다. 남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뭐 그 드러난 것이 없으면 지장간이라도 있고 이렇게 중화를 잡아주는데 그 지장간까지도 해서 우리가 물이 매우 약한 모양 이런 경우에 남자 팔자에 여러 가지 그 희생이나 소모 이런 걸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남자는 정말로 이 고달픕니다. 물 없으면. 그 다음에 여인은 뭐냐면 물 기운이 많거나 강하면 대체로 뭐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한 뭐예요? 잘 짝짓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멋진 사람을 꼬셔가지고 뭐예요? 돈도 받고 사랑도 좀 많이 받아봤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자기한테 보상은 됐지만 뭐예요? 결국은 화부족, 수가 많아서 오면 화부족이 되는 거니까 화부족의 괴로움에 결국 희생이 따르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물기운이 없으면 그 괴로움이 이제 좀 작다긴 한데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식을 만드는 행위하고도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죠? 자식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나 행위가 여인이 그걸 약하게 가지고 오면 남자 덕이나 남편 덕을 편중되게 입는다 뜻이 되는 거죠. 또 남자 덕이나 남편 덕은 못 보고 그러니까 사회 활동의 어떤 덕만 본다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좀 전제를 해 두시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여기다 설명을 붙여가지고 말하면요. 우리 운명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별로 유용성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몇 번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일평생을 살아보니 맞더라 하는 논리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일평생 논리하고 똑같은 것인데, 오행다소나 강약에 의한 논리는, 여러분이 한번 두시고, 저기에다 이제 잔잔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나가면 실제로 이제 부기빈천의 어떤 모양새를 설명하는 어떤 논법이 아니고, 온 사람을 그냥 감동만 촥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집에 갈 때는, 근데 뭐 물었지? 이랬더니, 진짜 그래요, 진짜. 실컷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별로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록을 해줄 때도 저런 걸 많이 적어야 되면은 가장 짧게 적으라는 거죠. 저런 전개. 적어줄 때는 설명은 좀 길게 하더라도 저런 내용은 부기빈천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가리는 거하고는 사실 크게 해당하는 논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은 뭐 일단 기본 속성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강약하고 실관하는 걸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